안녕하세요. 요즘 수없이 인생의 의미를 되묻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어렸을 적 저희 집은 참 화목했어요. 아버지는 회사를 운영하셨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면 정말 바쁘잖아요. 일에 몰두하다 보면 자칫 집에 소홀하기 쉬운데 저희 아버지는 가정도 사업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셨어요. 아빠, 이번 주말에 수족관 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준호랑 약속한 건데 가야지. 당신 이번 주 내내 바빴는데 주말 하루는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 파트너와의 약속이 중요한 만큼 우리 가족과의 약속도 중요한 거야. 가까이 있고 곁에 있는 사람한테 더 잘해야지. 세상에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은 없으니까 늘 당신과 준호에게 고맙게 생각해. 준호야, 아빠 엄마랑 수족관 갔다가 준호 좋아하는 돈가스 먹으러 가자. 우와, 신난다. 어렸을 때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말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었죠. 나중에 나이가 들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아버지가 얼마나 가족을 위해 노력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가장.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어머니는 천상 여자, 천상 가정주부였는데 아버지와 결혼한 뒤 내내 집에서 내조에 힘쓰셨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아버지와 저에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준호야, 너 도시락 이거 뭐야? 이거 너희 엄마가 만든 거야? 응, 엄마가 만들어주셨어. 우리 같이 나눠 먹자. 소풍 때마다 맛은 물론이고 너무 귀엽고 예쁘게 꾸민 도시락으로 유명했습니다. 요리 솜씨가 정말 끝내주셨거든요. 평소에도 제 도시락 반찬을 좋아해준 친구들이지만 소풍 때는 그 기대치가 한껏 올라갔어요. 늘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으라고 반찬도 과일도 여유있게 챙겨주신 어머니 덕분에 제 학창시절은 참 행복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런 꿈을 가졌어요. 나도 꼭 우리 아버지 같은 가장이 되어야지. 또 어머니 같은 참한 여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뤄야지. 이게 제 오랜 꿈이었습니다. 축하한다, 준호야. 입학 선물로 받고 싶은 거 있니? 좀 괜찮아요, 아버지. 대학 입학할 수 있었던 거 다 아버지 어머니 지원 덕분이었죠. 가서도 열심히 공부할게요. 준호야, 그래도 대학생이니 컴퓨터 하나 필요하지 않겠어? 선물 다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필요한 거니 그건 사도록 하자. 또 성인이 되고 하면 격식 있게 갖춰 입어야 하는 자리도 있긴 마련이지. 양복 한 벌 맞추는 게 어떠니? 여보, 그건 보통 취업 준비할 때나 맞추는 거죠. 너무 서두를 필요 없어요. 항상 이거저거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부모님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수능 때 삐끗한 바람에 목표로 하던 대학에는 가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졸업한 대학에 합격해서 아버지와 동문이 되었습니다. 아빠보다 더 좋은 대학 간다고 하더니 아빠랑 동문이 되었네? 우리 학교도 좋지. 아버지가 제 롤모델이라 그렇게 되었네요. 참, 가족 간 동문일 경우 최초 입학할 때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큰 돈은 아니지만 좋은 제도 같아요. 그래, 준호야. 고생 많았다. 아버지는 정말 네가 자랑스럽다.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가니 더욱 뿌듯했습니다. 아버지의 동문이 된 것도 너무 좋았어요. 스카이가 목표였는데 그보다 조금 아래인 학교였지만 원하던 전공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곳이었고 무엇보다 집에서 가까워서 좋았습니다. 20살 봄, 정말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기분이더라고요. 성인이 되었으니 이제 더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학에서 새로 만나게 될 사람들에 대한 기대도 컸습니다.
너도 경제학부야? 반가워. 나는 이번에 새내기로 입학한 김준호라고 해. 반갑다. 나도 이번에 입학했어. 박민식이라고 해. 너는 고향이 서울이야? 응. 난 서울에서 나고 자랐어. 너는? 나는 인천에서 왔어. 인서울이 목표였는데 진짜 다행이야. 앞으로 잘 부탁해. 첫 신입생 OT 때 옆자리에 있던 동기와 인사를 나눴고 왠지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겹치는 수업도 많았고 공강 시간 때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학식을 먹으며 자연스레 가까워졌습니다. 1학년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가더라고요. 학업에 집중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각종 행사에 체육대회에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너야, 지난번 기초 경제 이론 필기한 거 있어? 그날 나 몸이 안 좋아서 수업 못 갔거든. 여기 노트 복사해뒀어. 꼼꼼하게 필기했으니 도움 될 거야. 와, 준호야, 정말 고맙다. 진짜 든든하다, 동기야. 동기 좋다는 게 뭐냐. 곧 기말고사인데 우리 1학기 잘 마무리해보자. 동기인 민식이는 엄청 성실한 녀석이었죠. 스터디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함께 공부를 했고 같이 있으면 시너지가 나는 관계였습니다. 1학년 2학기가 되자 2학년 때 학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모집했어요. 사실 저는 학업에 집중하고 싶었지 학교 행사 같은 거에는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필수 참석을 해야 하는 행사 정도에만 가는 정도로요. 동기인 민식이는 모든 활동에 의욕이 넘쳤고 저에게 같이 학회에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학회? 그거 완전 일 많잖아. 일꾼 같은 느낌이던데. 그래도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어쨌든 나중에 자기소개서 쓸 때 활동 경력도 되고. 우리도 좋은 학교 선배들 덕분에 신입생 생활 즐겁게 보냈잖아. 내년에 새내기들 들어올 텐데 우리가 잘 준비해서 새내기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보자. 준호 너는 운동도 완전 잘하잖아. 내년 체육대회 때 농구, 축구. 우리 학부 우승해야지. 그리고 난 주점 어떻게 할지 아이디어도 벌써 생각했어. 너 정말 열정적이다. 내년 행사 아이템을 벌써 다 생각하고. 준호 네가 나랑 학회에서 함께 한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우린 여러 가지로 잘 맞잖아. 같이 해보자. 우리는 1학년이 끝나갈 무렵 학회에 지원했고 2학년이 되어 본격적으로 학회 활동을 하게 되었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행사는 신입생 OT였습니다. 새내기들에게 학교를 소개하고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할이 막중했어요. 동기인 민식이의 주도로 OT 장소며 프로그램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한 곳으로 OT를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신입생으로 들어온 여자 후배 한 명에게 그만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긴 생머리에 커다란 눈, 청순한 이미지, 똑부러지는 말투까지 제가 그리던 이상형이었어요. 민식아, 너 제 이름 알아? 누구? 저기 머리띠 하고 있는 저 여자 후배. 이름표 나눠주기 전이구나. 어차피 조금 있다가 이름표 나눠줄 건데 네가 주면서 물어봐. 근데 왜? 맘에 드는 거야? 와, 준호 너 새내기 때 동기들 여자 선배들이 좋다고 해도 관심도 안 주던 녀석이 취향이 확고하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런 느낌은 처음이야. 말하기 부끄럽기는 한데 정말 심장이 너무 뛰어서 미치겠다. 알겠다. 준호, 동긴 내가 팍팍 밀어주도록 하지. OT 행사에서 조를 나누어 게임을 할 때도 같이 회의를 할 때도 동기인 민식이가 조의 구성을 잘 짜준 덕분에 저는 그 마음에 드는 여자 후배의 조에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행사가 마무리될 때 여자 후배가 솔선수범해서
뒷정리를 하더라고요. 빠릿빠릿해 보이는 행동 또한 마음에 들었죠. 용기를 내어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미연이라고 했지? 반가워. 나는 2학년이고 학회에서 활동하는 김준호라고 해. 안녕하세요, 선배. 이미연이라고 해요. 선배가 행사 기획하신 거예요? OT에 대한 기대가 완전 컸는데 프로그램 잘 짜주신 덕분에 너무 즐거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선배님. 오, 그래. 즐거웠다니 다행이다. 이거는 줘. 내가 가져다 놓을게. 꽤 무겁더라고. 에이, 이 정도는 저도 들 수 있어요. 제가 정리할게요. 낑낑대면서도 무거운 짐 나르기를 마다하지 않고 척척 나서서 행동하는 모습에 더 반해버렸어요. 정말 OT 내내 같은 조로 이야기할 시간이 많았던 것이 신의 한 수였는지 학기가 시작되고 학교에서 마주칠 때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학년 때부터는 정말 학업에 더 열중하려고 했는데 생각도 못한 연애 감정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미연 후배에게 제 마음을 표현했는데 관계 발전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선배, 마음은 정말 감사한데 이제 새학기고 아직 적응 단계인데 지금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부담이 되네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 네 마음이 그렇다면 알겠어. 하지만 항상 기다리고 있을게. 너에게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도 편하게 말하고. 첫 고백에 거절을 당했지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담을 느끼지 않을 만큼 거리를 두고 지냈지만 제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냥 담담한 것은 아니었네요. 짝사랑인 것 같아 괴로운 이 마음. 털어놓은 곳은 한 군데밖에 없었죠. 그즘 동기인 민식이와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미연이가 내 첫사랑 같아. 알아 임마. 학교 소문 쫙 퍼졌다 벌써. 고백했다가 차였다면서? 네 생각은 어때 민식아? 난 선배가 싫어요. 이런 거절이 아니라 그냥 지금 시기에 신입생 때 연애를 하는 게 좀 아닌 것 같다 그랬거든.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는 말 아닐까? 아, 글쎄. 미연이 마음에 들어가 본 게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겠냐? 알고 보니 미연이 걔 여우인 거 아니야? 희망 고문 같은 거 하지 말고 아니면 아니다 딱 잘라 거절하는 편이 나았을 텐데. 희망 고문이라도 좋아. 시기가 문제라고 했으니 나한테 마음을 열 때까지 노력할 거야.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스며들듯 다가가 보겠어. 아, 그렇게 한눈에 반한다는 게 참 신기하다. 그날 둘이 가진 술자리에서 민식이는 제 고민을 묵묵히 들어주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자리를 옮기며 술을 계속 마셨는데 동기 녀석이 취한 건지 갑자기 한탄을 하다가 눈물을 쏟아내더라고요. 처음 듣는 동기의 말에 저는 술이 확 깨는 것 같았죠. 아, 준호야 부럽다. 그건 다 줬잖아. 좋은 집, 좋은 부모님, 명석한 머리, 경제적 여유. 아, 난 진짜 어떻게 하냐. 나 다음 학기에 휴학해야 할지도 몰라. 휴학을 하다니.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준호야, 오해하지 마. 나 너한테 자격지심 같은 거 느끼는 거 아니다? 너 좋은 녀석인 거 알고 진심으로 네가 내 동기고 동기 그 이상으로 친해지고 친구가 돼서 좋아. 근데 있잖아. 세상 참 불공평하지 않냐? 내가 태어날 때 부모를 골라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민씨가 무슨 일인데? 말해봐. 사실 너한테 처음 말하는 건데, 나 사실 고아원 출신이야. 그랬구나. 전혀 몰랐어. 10살 때 맡겨졌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힘들게 혼자 키우다가 고아원에 맡겼거든.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하염없이 엄마가 데리러 오길 기다리면서 버텼어. 나중에 알게 됐는데 엄마도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그때 결심했어. 죽어라 공부하고 성공해서 이 고아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떼자. 그게 내 인생 목표였어. 나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 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고아원 수녀님들이 정말 기뻐해 주셨어. 후원금으로 대학 입학 등록금까지는 해결했는데 지원이 계속되지는 않더라. 어찌저찌 1학년 간신히 마쳤는데 사실 2학년 되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 모아둔 돈도 떨어져 가서 이 학기를 못 다닐 것 같아. 유학하고 돈 모아서 다시 복학하려고. 진짜 그래서 너무 부럽더라. 아무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애들 말이야. 엄청난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평범한 삶. 평범한 애들. 왜 나한테는 좋아지지 않는 걸까? 나중에 제대로 된 회사 취업하고 돈 모으고 살려면 대학은 맞춰야 하는데 휴학하고 일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너야 학회하자고 끌어들인 게 난데 이렇게 돼서 미안. 제 2학기 때 내가 없겠지만 그래도 학회 잘 이끌어주라. 부탁할게. 미안하다. 그리고 준호야, 오늘 내가 한 말은 그냥 잊어. 술 기운을 빌어서 처음으로 내 환경에 대해 털어놓은 거다. 네가 누구한테 떠벌리고 그럴 놈이 아니라는 거 알아. 또 쉽게 날 동정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그냥 세상 기댈 곳 하나 없이 지금까지 버텨온 네 동기 열심히 살았구나. 수고했다. 앞으로도 힘내라. 응원만 해줘라. 그 말을 끝으로 동기 녀석은 완전히 골아떨어졌습니다. 그 녀석을 부축해서 간신히 기숙사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오는 길. 참 많은 생각에 잠겼던 것 같아요. 민식이 말대로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는데 내가 민식이 같은 상황이었다면 민식이처럼 공부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중한 동기,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친구였기에 제가 민식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곧 방학이 되었고 민식이는 곧바로 알바를 구했다고 하더군요. 방학 때 바짝 벌면 2학기 휴학을 안 하게 될 수도 있다고요. 준호야, 방학했는데 너 계획이 뭐니? 저요? 글쎄요. 방학이긴 하지만 공부에 손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배낭여행이라도 다녀오는 게 어떠니? 유럽 충분히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뭐 그런 로망 없어? 요즘 대학생들 방학 때 여행 다녀오고 하던데. 세상을 두루 넓게 보는 건 정말 귀하고 값진 경험이잖니. 아버지, 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 배낭여행 대신
다른 거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가 지원해 줄 테니 배낭여행을 다녀오라고 했지만 제 머릿속엔 지금 이 시간에도 노가다 현장,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을 민식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예전엔 그냥 좋은 일을 하시는구나. 공부를 잘해도 환경이 어려워 공부를 못 마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정도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지금 그 제도, 장학금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죠. 아버지께 동기 민식이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1학기 때부터 정말 가깝게 지낸 동기예요. 아버지, 제가 원래 막 적극적인 성격이 아닌데 학회 활동하며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게 다 그 친구 덕분이거든요. 얼마 전 알게 됐는데 사실 그 친구 부모님이 안 계시대요. 어렸을 때 다 돌아가셔서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학교 동기가 된 친구예요. 나이는 저와 같은데 살아온 걸 생각해보면 훨씬 성숙하고 어른스럽게 느껴져요. 지금도 2학기 학비 벌겠다고 노가다 현장 뛰고 저녁에 편의점 알바까지 하는데 그게 너무 안쓰러워요. 공부도 잘하는 녀석인데 아버지,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아버지는 민식이를 장학생으로 추천하는 걸 고민해보겠다고 하셨어요. 몇 가지 자격 요건이 있었는데 1학년 때 학점이야 민식이 학점이면 충분히 통과가 될 만했고요. 아버지 역시도 제 동기이자 아버지의 대학 후배가 되는 학생이니 더 좋게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방학 기간 아버지가 힘써주신 덕분에 민식이는 장학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 학기 지원이 아닌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요.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대신 등록금을 납부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 학비 지원으로 돈이 쓰이게 되는 거였어요. 저는 제가 민식이를 추천했다는 것을 민식이가 모르기를 바랐습니다. 준호야, 나 과사에서 연락 왔는데 무슨 소식인지 알면 너 깜짝 놀랄 거야. 민식아, 오랜만이다. 방학 잘 지내고 있어? 무슨 일이야? 나 이제 걱정 없이 학교 다닐 수 있게 됐어. 여기 졸업하신 선배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장학제도를 운영하는데 내가 선발됐대. 매 학기 등록금을 다 책임져 주는 거래. 나 정말 걱정 없이 학교 다닐 수 있게 됐어. 준호야, 나 너무 기쁘다. 오늘 시간 되면 저녁 먹을래? 나 알바한 돈 있어. 내가 맛있는 거 살게. 지난번에 우리 자리 옮기면서 엄청 많이 먹고 마셨는데 그거 다 네가 냈잖아. 이번엔 내가 쏠게. 정말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민식이를 보니 제 마음도 기쁘더군요. 그날 저녁을 먹는 내내 민식이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끼는 동기, 친구가 등록금 걱정 없이 학교를 함께 다닐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방학이 끝날 무렵 저에게도 기쁜 소식이 생겼습니다. 학기 초 제 고백을 거절했던 후배, 미연이가 제 마음을 받아준 것이었죠. 어느 날 전공 관련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겠냐고 연락이 왔고 공부를 함께 했거든요. 남은 방학 기간 내내 만남을 가졌고 자연스레 연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돌아보면 가장 행복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2학기 내내 저와 민식이 그리고 제 여자친구가 된 미연이까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사실 2학기가 되자마자 과사에서 행정일을 도울 학생을 구한다고 저를 평소 좋게 본 조교님이 연락을 주셨거든요. 소에게 알바비를 받는 거였죠. 공강 때 과사일을 돕고 하는 식으로요. 조교님, 저를 생각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저보다 그 일에 적합하고 잘할 수 있는 동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 난 준호 네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는데 일도 꼼꼼하고 학생들한테도 친절하고 사실 돈이 얼마 안 되기는 하지.
용돈 정도인데. 시간을 많이 뺏겨서 그러니? 준호 네가 과사에서 도와주면 좋을 텐데. 조교님, 저 말고 민식이 어떠세요? 학회 일도 같이 하고 있고, 사실 저 학회도 민식이 때문에 들어간 거거든요. 추진력도 좋고 적극적이고 과사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 민식이를 생각 안 한 것 아니었는데 너한테 먼저 물어본 거였어. 알겠어. 민식이한테 말해볼게. 민식이는 과사 일 제안을 받아들였고 약간의 생활비를 벌며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호야, 나 가끔은 무섭다. 뭐가? 여름방학 때부터 뭔가 모든 게 술술 잘 풀리잖아. 갑자기 온 행운 뒤에 사실 불행이 있는 거 아닐까? 뭔가 너무 잘 풀려서 좀 불안해. 에이,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동안 네가 열심히 살아왔으니 하늘이 감동한 거겠지. 등록금도 해결됐고 과사일로 생활비 벌 수 있게 됐으니 정말 잘 됐다. 그러게, 너랑 나 둘 다 많은 일이 있던 방학이었지. 넌 첫사랑과 연애를 하게 됐으니 너한테도 뜻깊은 방학이었고. 그렇지? 난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해. 대학에 와서 너를 알게 된 게 정말 최대의 행운 아니었을까. 그냥 네가 곁에 있어서 모든 게 잘 풀린 것 같아. 임마, 너는 이 박민식이의 행운 부적이다. 뭐냐? 너 이 자식 은근 운 같은 걸 믿는 모양이다. 그간 너의 노력이 하나씩 결실을 맺어가는 거라고 생각해. 잘 됐어, 정말. 공부와 우정과 연애 사이 열심히 균형을 맞추며 행복한 2학년 2학기를 보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게 있었죠.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하는 의무. 병역의 의무였습니다. 미연이 민식이와 함께 계속 학교를 다니고 싶었지만 어차피 가야 하는 거 그냥 빨리 다녀오자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도 2학년 마친 뒤 군대 다녀오겠다고 말을 했고 학교에도 휴학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입대하기 며칠 전 여자친구인 미연이 그리고 민식이와 함께 밥을 먹었어요. 드디어 간다. 갈 때가 왔다. 준호 이 자식, 기가 없는 학교라니 정말 상상이 안 된다. 그래도 주도야, 너는 어디 가서도 잘할 사람이야. 너 내 말 기억해라. 내가 예언하는데 넌 선임들, 동기들 사랑 듬뿍 받을 거야. 일 잘하지, 성격 싹싹하지. 군대에서 시간이 안 간다고들 하지만 걱정 마라. 국방부 시계는 흘러간다. 그래, 군대 안 가도 되는 너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 참 위로가 되는구나. 오빠, 나 잘 지내고 있을게. 몸 건강히 다녀와야 해. 내가 편지도 쓰고 면회도 자주 갈게. 알겠지? 그래, 미연아. 고마워. 잘 지내고 있어? 민식아, 미연이 잘 부탁한다. 네가 미연이 곁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니 정말 든든하다. 걱정 말고 잘 다녀와라. 김준호 이병, 파이팅! 그렇게 저는 군대로 향했어요. 고아원 출신이었던 민식이는 병역의 의무를 질 필요가 없었기에 계속 학교를 다니게 되었죠. 막상 입대 날이 다가오니 군대 안 가도 되는 민식이가 약간 부럽긴 했는데 그 생각을 금방 떨쳐냈어요. 그런 걸 부러워하면 안 된다고. 그 생각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죠. 군대 가 있는 동안 여자친구인 미연이는 정말 편지를 자주 보냈습니다. 전화도 잘 받아주었고 솔직히 군대를 기다려줄 거라고는 기대 안 했거든요. 한창 예쁠 나이이고 남자친구랑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그게 너무 미안해서요. 고맙게도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고 끝까지 저를 기다려주었습니다. 전역하고 복학을 했는데 동기인 민식이는 휴학 없이 쭉 다녔기에 먼저 졸업을 한 상황이었고
여자친구와 1년간 대학 생활을 함께 하다가 여자친구가 먼저 졸업, 그 다음에 제가 졸업. 이렇게 우리 모두 정들었던 대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닥쳐온 것은 취업 전쟁이었는데 성실하게 준비를 했던 우리는 다 취업에 성공하며 사회인이 되었어요. 너 정말 아버지 회사에 안 들어올 거야? 아직은 생각 없어요. 아버지 회사 입사하는 건 너무 좋은 기회지만 좀 더 다른 곳에서 경험을 쌓고 싶어요. 나중에 언젠가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요. 그래요, 여보. 준호 의견 존중해줘요. 밖에서 부딪혀도 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죠. 난 준호가 저렇게 생각하는 게 자랑스러워요. 알겠다. 네 의견을 존중한다. 대신 밖에서 잘 배워야 한다. 나중에 아버지 회사 물려받아도 잘 이끌 수 있게끔 말이야. 감사합니다. 취업과 동시에 저는 부모님 집에서 나와 따로 살기 시작했고 첫사랑인 미연이와 계속 연애를 했어요. 그런데 그즈음 민식이와 연락이 잘 닿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고 집을 새로 얻었기에 대출금 갚고 돈을 모은다며 정말 엄청 바쁘게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보다가 몇 년이 지나니 거의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첫 취업한 회사에서 쭉 지내며 승진도 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 30이 훌쩍 넘었습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와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민식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나 얼마 전에 민식이 오빠 만났다? 정말? 어디서? 이야, 그 자식 어떻게 지낸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얼굴 한번 보자고 했는데도 매번 바쁘다며 시간을 안 내주더라고. 그러니까 완전 신기하지? 지난주에 회식 있어가지고 회식 자리에 갔다가 집에 가는데 나 그날 택시 타고 들어간다 했잖아. 그랬지. 택시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깜짝 놀라서 보니까 민식이 오빠인 거 있지? 그렇게 우연히 만났다고? 나도 너무 오랜만이라 완전 못 알아볼 뻔했어. 안 그래도 오빠가 소식 궁금해한다고 연락 좀 하랬더니 좀 그런가 보더라고. 오빠가 보자고 했는데 매번 일 핑계 대면서 못 만났다면서 이제야 먼저 연락하기 그렇다고. 하여튼 남자들이란 대학 때 둘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이처럼 지내더니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내 말이 그 말이야. 정말 한순간에 이렇게 멀어질 수 있는 건가 싶더라니까. 정말 친한 녀석이었는데 그저 대학 때 시절 인연으로 끝나는 건가 했지. 둘이 정말 가까웠잖아. 그래서 내가 자리 마련해보려고. 내가 민식이 오빠 연락처 받았거든. 우리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볼까? 둘이 보는 거 어색하면 낚여서 같이 봐. 그 자식이 이번엔 안 피하고 나오려나? 얼굴 보자고 하던걸? 우리 시간 잡아보자. 대학 동기 민식이 녀석을 오랜만에 우연히 만났다는 여자친구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정말 오랜만에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정말 일하느라 바빴다는 게 거짓말은 아니었는지 못 본 사이에 그 녀석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고요. 셋이 오랜만에 뭉친 기념이라며 맛있는 거 먹고 술도 많이 마셨는데 저도 기분이 좋아서 밥값이며 술값을 모두 계산을 했죠.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민식이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하는 게 전혀 아깝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친구 좋다는 게 뭐냐. 그저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밥 한 끼, 술 한 번 살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이어진 연, 간간히 연락을 하고 지내던 그때 생각도 못한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오빠, 나 임신했어. 뭐? 그게 정말이야? 응, 6주 됐대. 내가 집에서 검사해봤는데
두 줄 떴거든. 사실 지난주에 병원도 다녀왔는데 임신 맞대. 미연아, 오빠,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냐니? 당연히 책임져야지. 이러기 전에 내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내가 미안해. 오빠, 고마워. 선뜻 이렇게 말해줘서. 오빠가 나랑 오래 만났는데 아직까지 결혼 이야기가 없길래 그냥 결혼은 다른 여자랑 할 생각인가. 솔직히 그런 마음 들어서 나 좀 불안했거든. 그런 마음 들게 해서 미안해, 미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21살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내 사랑은 오직 너 하나였어. 사실 부모님 도움 없이 스스로 회사 생활해왔고 결혼도 집에서 지원 바라지 않아서 그냥 열심히 모아서 내 돈으로 시작해야지 그런 마음이었어.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모았어. 어느 정도 준비되면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기가 먼저 찾아온 거네. 미연아, 오빠가 정식으로 프로포즈 할게. 그리고 우리 조만간 너희 부모님께 인사드리자. 갑작스러운 소식에 부모님은 무척 놀라셨어요. 제가 대학 때부터 꾸준히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지만 언제나 그렇듯 제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셨기에 결혼을 언제 하냐는 말도 누구를 만나보라는 말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준호너 이 녀석,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애부터 만든 거야? 여보, 그럼 나 할머니 되는 거야? 아이, 준비 없이 너무 갑작스러운데. 할머니라고 하니까 갑자기 늙은 것 같잖아. 그럼 당신 이제 할머니지 뭐야? 호칭이 그래서 그렇지. 당신같이 젊고 고운 할머니가 어디 있다고. 그래, 갑자기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 것은 맞는데. 너 준비는 된 거냐? 네, 아버지. 대학 때부터 꾸준히 만난 여자친구예요. 군대도 다 기다려주고 중간중간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지금까지 잘 만났어요. 억지로 책임지거나 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언젠가 결혼을 한다면 이 여자와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돈도 열심히 모았어요. 작게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도 대출 그거 시작하면 생활비가 빠듯해질 텐데. 어디에 얼마 정도 집 생각하니? 아버지가 그래도 조금은 보탬이 되고 싶구나. 너 아버지 도움 없이 늘 스스로 하려고 했던 거 알아. 그렇지만 또 귀한 손주까지 가진 예비 며느리는 무슨 고생이냐. 배부르기 전 결혼이야. 빨리 한다 해도 곧 출산 준비하느라 일도 쉬어야 할 텐데. 당분간 너 혼자 버는 걸로 생활이 되겠어? 집은 최대한 대출 줄여서 시작하는 게 좋겠구나. 집에서 약간의 지원을 해주셨고 서둘러 결혼식을 한 뒤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이제 아내가 된 여자친구는 다니던 회사 휴직을 하고 그해 말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죠. 아들이 태어난 그날을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며 여러 일을 겪었지만 내 핏줄이 세상에 나와 안기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걸 가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주 오래전 우리 부모님을 보며 다짐했던 것, 그 꿈이 이루어진 거라 생각했고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동기 민식이도 결혼식 때 와서 우리 둘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고 아기 선물도 많이 챙겨주었어요. 난 너희들이 결혼할 줄 알았어. 뭐? 정말? 그래, 준호 너 군대 갔을 때 미연이가 군대 다 기다려주고 복학해서 너희들 학교 같이 다닌다고 할 때부터 너희들은 기필코 맺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축하한다. 미연아 축하해. 요즘은 애기가 혼수라고들 하잖아. 너희한테는 속도 위반이라는 말도 웃기다. 그렇게 오래 만났는데 이제 아이를 가진 거지. 안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준호 너 거의 인내로 따지면 부처님급이야.
진작에 안 만들고 지금까지 버틴 거 보면. 아들 이름은 뭘로 지었어? 민호라고 지었어요. 민자가 운하할 민, 이런 뜻인데 한자가 민식이 너랑 같나? 나도 운하할 민 쓰니까 그 한자면 나랑 같네. 그래, 네가 민호의 대부다 대부. 에이, 무슨 우리나라에도 없는 문화까지 끌어들여서. 아니, 영화에서 보면 그게 참 좋아 보이더라고. 친한 친구가 대부가 되어주잖아.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 역할 대신해서 책임져 준다는 의미 아니야? 민식아, 우리 민호의 대부가 되어줘라. 그래. 언젠가 내가 결혼해서 애 낳으면 너도 우리의 대부가 되는 거다. 축복 속에서 태어난 우리 아들. 할머니가 될 준비가 안 됐다던 저희 어머니는 어찌나 손자를 예뻐했는지 애기 데리고 놀러 오라며 전화를 너무 자주 하는 탓에 제가 중간 역할을 하느라 혼쭐이 났죠. 엄마, 너무 그렇게 자주 그러면 며느리 스트레스 받아요. 어머머, 아유, 세상에 이런 애처가가 다 있나? 얘, 할머니가 손주 보고 싶다는 게 잘못이니? 그래도 난 악독 시어머니 되기 싫으니까. 네 말대로 며느리한테 전화 자제하고 있다? 강요도 안 한다니까. 우리 아드님이 중간 역할 잘하는 건 알겠는데 손자 보고 싶어하는 엄마 마음도 좀 헤아려 주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우리 아들은 친가 외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서부터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더라고요. 옹알이를 할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새 걸음마, 그리고 어린이집을 다니고 유치원 졸업, 초등학교 입학까지. 세월이 화살과도 같다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아내는 원래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복직을 하고 싶다고 했지만 경력 단절 기간이 길어지니 예전에 받는 대우만큼 받으며 회사로 돌아가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당신은 다시 회사 다니고 싶어? 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 회사 다니고 싶다고 하면 애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을 쓰면 되고. 우리 민호 5살 때까지만 해도 유치원 가거나 초등학교 가면 다시 일 시작해야겠다 마음먹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니 고민이 많네. 요즘은 애들 교육에 전념하느라 일 안 하는 엄마들도 많잖아. 그래서 당신만 괜찮다고 하면 계속 민호 케어하면서 지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당신 계속 혼자 버는 걸로 괜찮겠어? 민호 잘하면서 교육비도 많이 들 텐데. 물질적인 건 걱정하지 마. 그런 것보다 나는 당신이 너무 오래 육아만 했는데 대학에서 공부한 것도 그렇고 이전 회사도 좋았으니까 혹시 다시 회사 다니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걸까봐 물어본 거야.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여보. 당신이 늘 우리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알아. 당신은 정말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빠야. 그런 아내와 아들을 생각하며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아들이 9살이 되었을 때 아내가 혼자 친정에 간 날이 있었거든요. 장모님이 조금 편찮으시다고 해서 친정에 다녀온다고 했죠. 오랜만에 아들을 혼자 케어하며 주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할머니들 몇 분이 아들을 귀엽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유, 그놈 참 똘망똘망하게 생겼다. 몇 살이고? 9살이에요. 아이고, 목소리도 기운이 넘치고 대장부 같네 그래. 엄마는 어디 있니? 엄마는 외할머니 집 갔어요. 아빠랑 왔는데요. 그래? 누가 아빠인데? 자, 이 땅콩 사탕 하나 넣어 먹어라. 제가 아이 아빠입니다. 잠깐 회사 일 때문에 전화 받고 오느라. 민호야, 사탕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할머니들이 아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저랑 아이 얼굴을 유심히 번갈아 보더군요. 너무 빤히 쳐다보는 것 같아서 그 시선이 좀 부담스러웠죠. 아이와 함께 놀이터를 벗어나는데 뒤에서 할머니들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참 신기하네. 어떻게 저렇게 생긴 게 딴판일꼬? 내내 제 놀이터 있는 동안 있던 남잔데 난 애 아빠인 줄도 몰랐어. 애도 없는 남자가 왜 애들 노는 놀이터에서 어슬렁거리나 했지. 그 짝눈 애만 그런 거 아니지? 나도 꼭 같은 생각을 했네. 옛말에 시도둑질은 못한다고 했는데. 아이고, 그 말은 애가 지 부모를 붕어빵처럼 빼다 박았을 때 나오는 소리지. 아니, 그러니까 나도 신기해서 하는 소리요. 저렇게 아빠를 안 닮고 몰빵해서 엄마만 닮을 수 있냐 이거지. 저의 아빠 참 순진해 보이는데 괜히 모르는 할망구들이 오지랖 부린다고 할까봐 내가 말을 더 못하겠네. 저도 모르게 느린 걸음으로 걷다 보니 할머니들의 말을 끝까지 다 들을 수 있었고 그때 약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두 해 전부터 느껴왔던 것이기 때문이죠. 아기 때 얼굴이야 매번 달라지고 엄마도 닮았다가 아빠도 닮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아기 때는 큰 신경을 안 썼는데 초등학교 입학할 즈음이 되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랑 닮은 구석이 없네? 라는 생각이요. 코랑 입은 엄마를 빼닮은 것 같은데 굳이 나랑 닮은 걸 찾아보면 그나마 귀 모양인가? 머리숱 많은 걸 닮았나? 그러니까 얼굴 생김새가 아닌 그 외에서 닮은 부분을 찾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할머니들이 딱 저렇게 말하니 혼자만 하던 생각이 전혀 이상한 생각 같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에 말도 못하고 6개월을 혼자 소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냈어요. 이렇게 계속 의심만 하며 살 수는 없다고요. 아내한테 말을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이 10살 되던 해 저는 몰래 아이의 머리카락과 치수를 챙겨 친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 나오기까지 얼마나 속이 타던지. 그리고 제발 서류로 증명이 되길. 제 걱정이 그저 기우이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모릅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결과지를 확인하는 순간 전 분노가 치밀어 몸을 떨었습니다. 6개 항목이 불일치하여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쿵쿵쿵 뛰는 가슴을 가까스로 진정시키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마침 아이는 학원에 있었고 집에서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검사지를 던지며 물었습니다. 당장 사실대로 말해. 내 아들 아니잖아. 너 알고 있었지? 여보, 진정해. 무슨 일이야, 이게 뭔데? 검사지를 확인하는 아내의 손이 파르르 떨리며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러더니 곧장 무릎을 꿇고 빌며 저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여보, 용서해줘. 나 정말 몰랐어.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나 정말 몰랐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민호 당신 아들이잖아. 당신 아빠라고 생각하잖아. 10년 키웠잖아. 여보, 제발. 곧장 매달려 순순히 인정을 하더군요. 그 길로 집에서 나와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장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준비를 시작했죠.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 짐을 챙겨 아이와 함께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어요. 사실 집에 들어간 돈은 다 제 돈이었고 명의도 제 명의였으니까요. 그즈음 되자 아내도 변호사를 선임해 맞서더군요. 이혼하는 건 이혼하는 건데 제3분할 꼭 필요해. 우리 결혼한 지 10년이고 가정 살림한 것도 기여도 있어. 인정받을 거야. 조용히 협의하자는 기회를 줬는데
기어코 소송으로 가자고? 그게 지금 네가 할 말이야? 너 딴 놈의 임시단체로 나랑 결혼했어. 네가 유책 배우자인데 끝까지 해보자는 거야? 그래. 이렇게 말 나온 김에 누구 자식인지는 알죠? 네가 정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발악하며 악에 바칠 대로 바친 아내가 도끼살인말로 악다구니를 쓰더라고요. 그래. 정말 그걸 알아야 속이 편하겠다면 말해줄게. 민호. 민식이 오빠 씨야. 됐냐? 됐어? 알고 나니 속 시원해? 뭐? 민식이? 대학 동기 민식이라는 거야? 소송 들어가며 굳세게 마음을 먹었던 저였는데 친아빠가 민식이라는 말에 무너져 내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내가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인데. 그리고 아내와 동기인 민식이가 오래 감춰왔던 사실. 20년 전 시작된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일이 터졌더군요. 아내를 잘 부탁한다고, 너만 믿는다고 민식이에게 그렇게 부탁했는데 제가 군대에 가자마자 둘이 눈이 맞았던 거예요. 차라리 그때 헤어지자고 하지. 그럴 수 없었어. 난 당신도 민식 오빠도 둘 다 사랑했단 말이야. 야, 이 미친 여자야. 그게 말이 돼? 20년 전부터 그랬다고? 야, 비누가 네 뱃속에 생긴 게 10년 전이야. 양다리를 20년씩이나 걸쳤다는 거야? 너 진짜 제정신이야? 군대 간 사이 둘이 만남을 이어왔지만 민식이가 먼저 졸업을 하고 제가 돌아오자 둘은 마음을 접었다고 해요. 잠깐의 실수였다며 그렇게 마무리를 했지만 중간중간 둘이 연락을 해왔고 그럴 때마다 아내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렸다고 했죠.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당신인 걸 아는데 민식 오빠 만나면 설레는 가슴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내가 진작 정리했어야 했는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 그런 아슬아슬한 관계를 이어오다가 오랜만에 저와 다시 자리가 만들어진 그때 그런 일을 벌였고 아내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저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바보같이. 애가 생겼다는 말에 철석같이 일말의 의심 없이 내 애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진다고 했던 저였습니다. 한창 이혼 소송을 하던 중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민식이가 스스로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는 소식이었어요. 주식이며 코인이며 손을 안 댄 것이 없었는데 거액의 빚을 지게 됐고 그 빚을 감당 못해 내린 선택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이때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이혼을 하면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그놈한테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속이 타들어가고 배신감의 몸소리가 쳐지지만 아내나 아들이나 원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레 그 녀석이 황망하게 세상을 등진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내는 태도를 싹 바꿔 다시 이혼을 못하겠다고 매달리더라고요. 너란 여자 정말 독하다. 넌 인간이 아니야. 그 자식이 그렇게 떠나니 이제와 이혼을 못하겠다고? 소송 취해야 한다고? 그래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 난 이제 너란 여자 얼굴만 봐도 구역질이 나거든. 민호는 무슨 죄야? 애가 무슨 죄냐고. 그래, 애는 죄가 없지. 그저 너란 여자를 엄마로 둔 거밖에는. 그마저도 애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산 것도 내가 등신 같은데 여기서 너랑 다시 합친다고?
넌 예전이나 지금이나 날 돈으로밖에 안 보는 거야. 너랑 네 아들 다시는 볼 일 없어. 그렇게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며 긴 인연의 끝은 맺었습니다. 이런 것도 인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악연인 것인데 20년 전 좋았던 그 시절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이곳에 털어놓습니다. 부디 바보같이 살았다고 저를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제가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와 용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